여러분 혹시 완벽해지려고 너무 애쓰다가 오히려 완전히 지쳐버린 경험 없으세요? 오늘 우리는요, 완벽함보다 중요한 건 바로 방향이다 라는 어쩌면 지금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한 인생 레슨을 논어에서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매일같이 야근에 주말 출근까지 정말 최선을 다하는데 왜 성과는 제자리 걸음일까요? 진짜 열심히 살고 있는데 왜 마음 한구석은 계속 텅 빈 것처럼 공허할까요? 네, 바로 이 익숙한 질문에서부터 오늘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마치 끝도 없는 달리기를 하는 것처럼 완벽히라는 저 멀리 있는 목표를 향해서 계속 달려가라고 부추기는 것 같아요. 체크리스트를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어야만 하고 단 하나의 실수도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이 강박. 어쩌면 이게 바로 우리를 번아웃으로 이끄는 진짜 원인일지도 모릅니다. 만약에 말이죠, 그 해답이 우리의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달리고 있던 그 길의 방향 자체가 애초에 잘못 설정된 거였다면 어떨까요? 자, 지금부터 시간을 훌쩍 거슬러 올라가서요. 약 2500년 전 공자가 오늘날의 우리에게 던지는 아주 날카로운 지혜에 한번 귀 기울여 보겠습니다. 아직 다 못했습니다라는 말이 어떻게 칭찬의 이유가 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이야기에서는 이 역설 속에 숨겨진 놀라운 힘을 같이 한번 파헤쳐보죠. 이야기는 위나라의 아주 존경받는 대부 거베고기에게서 시작됩니다. 이 거베고기 공자에게 사자를 보냈어요. 공자는 그 사자를 아주 정중하게 맞이하면서 묻죠. 그냥 평범한 안부 인사입니다. 대기 주인께서는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보통 이런 자리에서는 아휴, 저희 주인께서는 나라를 위해 이런 큰 공을 세우고 계십니다. 같은 자랑이 오가기 마련이잖아요. 근데 이 사자의 대답이 정말 뜻밖입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저희 주인께서는요, 자신의 허물을 좀 줄여보려고 매일 애쓰시는데 안타깝게도 아직 다 해내지는 못하고 계십니다. 라고요. 이건 뭐 자기 주인의 부족함을 스스로 드러내는 말 같잖아요. 그런데 이 말을 듣자마자 공자가 사자가 채 문을 나서기도 전에 무릎을 탁 치면서 감탄을 하는 거예요. 이야, 훌륭한 사자로다. 정말 훌륭한 사자야. 하고 말이죠. 여러분, 이상하지 않나요? 대체 왜 공자는 이 부족하다는 말에 이토록 극찬을 보냈을까요? 바로 여기에 공자가 발견한 엄청난 통찰이 숨어 있습니다. 그가 감탄한 건 거베곡이라는 사람의 완벽함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자신의 부족함을 정확히 알고 그걸 줄여나가려는 멈추지 않는 방향성, 바로 그 성실한 과정을 높이 산 겁니다. 이미 완성된 결과물이 아니라 더 나아지려고 애쓰는 그 생생한 과정 자체에 진짜 가치가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방향성이 중요하다는 건 이제 알겠는데 그럼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속도나 강도는 어때야 할까요? 왜 지나친 노력이 오히려 독이 되는지 공자의 아주 유명한 가르침이죠. 과유불급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어느 날 공자의 제자 자공이 스승에게 물었어요. 스승님, 제 동료인 사화상 둘 중에 누가 더 낫습니까? 이 사라는 친구는 매사에 의욕이 넘쳐서 항상 선을 넘는 스타일이었고 상은 좀 신중하긴 한데 다소 소극적인 편이었죠. 공자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사는 좀 과하고 상은 좀 부족하구나. 이 말을 들은 자공은 아마 속으로 에이, 그래도 부족한 것보단 넘치는 게 낫지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묻죠. 그럼 과한 사가 더 낫다는 말씀입니까? 바로 이때 공자가 시대를 관통하는 그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과유, 불급. 지나친 것은 미치지 못하는 것과 같다. 한마디로 둘 다 똑같이 문제라는 겁니다. 이 가르침 사실 우리 삶 곳곳에서 정말 쉽게 찾아볼 수 있어요. 열정이 넘쳐서 밤새 공부하다가 정작 시험날 알아누워서 시험을 망친 학생, 또 병사들을 강하게 만들겠다는 일념 하나로 너무 혹독하게 훈련시켜서 오히려 전투력을 잃게 만든 장군. 이 이야기들처럼 균형을 잃은 노력은 결국 우리를 목표로부터 더 멀어지게 만들 뿐입니다. 균형을 잃은 열정이 이렇게 위험하다면 균형을 잃은 선함은 어떨까요? 이번에는 선한 의도가 어떻게 가장 끔찍한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 공자의 제자 증자의 아주 충격적인 사례를 통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효자로 이름이 높았던 제자 증자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그가 밭에서 작은 실수를 했다는 이유로 아버지가 이성을 잃고 아들을 큰 몽둥이로 때려서 정신을 잃게 만들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이후의 일입니다. 깨어난 증자는 아버지를 원망하기는커녕 아버지, 저 괜찮으니 걱정 마세요 하면서 아버지를 안심시키려고 태연하게 악기를 연주하죠. 하지만 이 소식을 들은 공자는 뜻밖에도 그것은 불효다! 라며 증자를 만나주지도 않습니다. 이때 공자가 던지는 일갈이 그야말로 전곡을 찌릅니다. 만약 네가 그대로 맞아 죽었다면 아버지를 자식을 죽인 살인자로 만드는 것이다. 아버지를 돌이킬 수 없는 불의에 빠뜨리는 것이 네가 생각하는 그 효도보다도 중하단 말이냐. 이 날카로운 질문이 맹목적인 선함의 본질을 그대로 관통하는 거죠. 이 일화기에서 얻는 교훈은 정말 묵직합니다. 때로는 분별력 없이 모든 걸 참고 견디는 게 미덕이 아니라 그저 도덕적 게으름에 불과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괴물이 되지 않도록 그 부당함에 맞서서 때로는 아니요 라고 말하고 때로는 그 자리를 피할 줄 아는 용기, 그것이야말로 진짜 책임감이 있는 태도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 2500년 전의 낯선 이야기들이 오늘날 우리의 치열한 사무실 풍경과는 대체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놀라울 정도로 아주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습니다. 한번 현대적인 사례로 들어가 보죠. 2500년 전 자신의 허물을 줄이려고 애쓰지만 아직 다 못했다고 고백했던 거배곡 기억하시죠? 놀랍게도 그의 모습은 오늘날 최고의 리더들에게서 똑같이 발견됩니다. 회의 중에 신입사원의 날카로운 지적에 그건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네요. 좋은 의견 정말 고맙습니다. 라고 솔직하게 인정하는 상훈 팀장님처럼요. 이 두 사람은 시대를 뛰어넘어서 정확히 같은 리더의 미덕, 바로 건강한 취약성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리더가 자신의 빈틈, 자신의 아직 부족함을 용기 있게 인정할 때 팀에는 어떤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질까요? 팀원들은 여기서는 실수해도 괜찮구나 하는 강력한 심리적 안정감을 느끼게 되고요. 직급에 상관없이 솔직한 의견을 내놓기 시작합니다. 결국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신뢰를 바탕으로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최고의 팀 문화가 만들어지는 거죠. 리더의 진짜 힘은 완벽함이 아니라 함께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려는 그 태도에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거배곡, 증자, 그리고 현대의 리더를 통해서 방향의 중요성에 대한 지혜를 살펴봤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 렌즈를 조용히 우리 자신의 내면으로 한번 돌려볼 시간입니다. 결국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이겁니다. 인생이란 건 완벽하게 조각된 대리석상이 아니란 거예요. 오히려 자신의 결점이라는 원석을 솔직하게 인지하고 올바른 방향을 향해서 정직하게 망치질을 계속해 나가는 그 과정, 그 자체에 더 가깝습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한번 솔직하게 물어볼 시간입니다. 첫 번째 질문 드릴게요. 당신이 지금 이것만은 무조건 옳아라고 믿고 밀어붙이는 그 지나친 열정, 혹시 그것이 당신의 시야를 가리고 사랑하는 동료나 가족들을 힘들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부당한 상황에서도 갈등이 두려워서 그저 참고만 있는 당신의 친절함과 인내, 그것이 혹시 증자처럼 결국 모두를 파괴로 이끄는 비겁함의 또 다른 이름은 아닐까요? 그리고 마지막,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오늘 당신은 거배곡처럼 자신의 허물을 아직 다 줄이지 못했다고 스스로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정직하게 인정할 용기를 가지고 있습니까? 방향이 완벽함보다 중요하다는 이 묵직한 가르침이 여러분의 내일을 바꾸는 작은 시작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